재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2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거기 지금 월세 보증금을 1천만 원을 다시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천만 원을 투자한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지만 처음에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주식으로 입문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드머니, 중저점을 모으게 되면 빨리 부동산을 먼저 선점하시는 것이 결국은 돈을 벌게 되는 포트폴리오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저의 경우도 그랬지만 많은 어떤 투자자들이나 제가 만나 뵙는 어떤 자산가들은 부동산을 경유하지 않고는 부자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대표님께 죄송한 얘기인데 네. 그 집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예. 좀 많이 좋더라고요. 주식으로 몇백억을 벌었다, 뭐 슈퍼게임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의 포트폴리오 봐보세요. 지금 현재 자체는 부동산 비중이 상당히 높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을 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주식이라는 것은 한순간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오르락내리락. 또 그 변동성의 모니터링이 초단위로 가능해요. 뭐 스캘퍼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나에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속적으로 저에게 몰핀을 놔주는 거예요. 기분은 상당히 좋죠. 그렇지만 우울해졌을 때, 그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 저는 초단위로 우울증에 걸리는 약을 맞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당연히 하시고 공부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떤 종잣돈이 만들어진다면 계속적으로 정말 그 주식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서 위험성을 다 몸으로 감수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종잣돈이 마련되면 빨리 부동산이란 실물 자산에 투자해 놓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투자해 놓으면 또 이런 점이 뭐냐면 포트폴리오가 고정이 돼요. 뭐 1억을 가지고 2억의 대출을 받아서 3억짜리 어떤 부동산을 마련해 놨다. 그러면 설령 그 3억짜리 부동산이 시세는 떨어질 수 있어요. 시세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의 포트폴리오는 고정이 돼 있잖아요. 금리가 크게 요동치지 않는 이상 내가 매달 은행에 내야 되는 어떤 자금, 고정 지출이 딱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실물 자산은 장기 투자하면 오히려 실패하기가 더 힘든 투자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이렇게 오랫동안 묶어 놓게 되면 상당히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 인근이라면 무주택자로 계속 가시는 것보다는 설령 빌라라 하더라도 입지만 좋으면, 입지 좋은 빌라는 나중에 대박이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설령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땅의 지분, 예를 들어서 빌라 자체가 뭐 20평인데 대지 지분은 한 10평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차피 건물이라는 건 감가상각이 있어서 30년, 40년 주기로 제로에 수렴하는 어떤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데 땅이라는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땅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종잣돈을 만드셔서 부동산에 투입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그곳에 자가로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주식은 물론 배당이라는 걸 받지만 그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핸디캡이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월세라는 걸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4억짜리일 때 내가 월세를 70만 원 받았다. 근데 뭐 4억짜리가 3억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월세가 크게 깎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차피 거기에 월세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곳의 입지나 건물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시세와는 무관하게 월세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본소득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말 자산가 분들이 공통적으로 빨리 진입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의 형태가 큽니다. 제가 이 정도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강연을 하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최소한
수억에서 수십억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주식은 100만 원만 갖고 있어도 할 수 있고 부동산은 수억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괴리감 때문에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지금 현재 두 곳의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한 곳은 아파트 자체의 리모델링, 거의 재건축에 준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곳의 조합원이고요. 또 한 곳은 재개발, 그 아파트 인근 일대에 정말 다 허물고 다시 세우는 정말 인프라까지 다시 구축하는 재개발에 제가 두 곳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리모델링 조합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 투자한 금액이 한 3천만 원, 3천에서 4천여만 원. 근데 여기는 환급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는 직접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2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거기 지금 월세 보증금을 1,000만 원을 다시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00만 원을 투자한 곳입니다. 부동산을 접근하실 때 내가 최소한 수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진입 장벽을 높여놓기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 것 뿐이지 좀 더 공부해 보시면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고요. 좀 더 내가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싶고 1,000만 원 단위로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지식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깡이 있던가 아니면 정말 그 깡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막강한 어떤 동기부여, 가장 큰 동기부여가 지식이 되겠죠. 그 두 가지 정도를 하나 갖고 있으면 1,000만 원, 2천만 원이라도 리스크를 감당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잠시 관망하고 더 공부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투자를 직접적으로 해서 리스크를 많이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은 관망하면서 공부해서 이 돈은 정말 잃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돈 1,000만 원, 2천만 원을 과감하게 투자해 볼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절대 부동산이라는 것을 스스로 진입장벽을 쌓아서 놓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